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풀이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주를 10년 또는 그 이상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사주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울렁증?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주를 풀이할 때 직관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살피는 일정한 체계 그리고 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주를 함께 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주는 무진년, 임술월, 경신일, 병술시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요, 당연히 맨 처음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일간이에요. 왜? 일간은 이 사주의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간지거든요. 원래 옛날 명리학은 이 연지만 봤었습니다. 띠. 그런데 지금 명리학자들이 99% 다루고 있는 명리학은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학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사주의 일간은 경금입니다. 경금은 어떤 기운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의 첫 문을 여는 천간이죠. 경금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저는 숙살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숙살직이라고 하는 건 과실, 열매를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기운이에요. 봄이랑 여름이라고 하는 양적인 계절을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음적인 계절이 찾아옵니다. 나무는 여름에 잎을 화려하게 튀어내는데 그 나뭇잎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양분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이 과정 때문에 이 가을의 계절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금기운, 이걸 명리학에서는 과실이나 열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양분을 딱 끌어모아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도 때가 되면 톡 떨어뜨리잖아요. 자기 살을 깎아내는 이 아픈 과정, 나무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운을 상징하는 경금은 좀 단호하기도 하고요. 냉정한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숙살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결단력이 있어요. 내가 한번 결정한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밀어붙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약간 폭력적인 기운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죠. 물론 경금보다는 신금이 훨씬 더 그런 기운이 강하긴 한데요. 어쨌든 경금의 기운이 잘 살아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자기 방이 어지럽거나 또는 자기 방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집중력 있게 일관성 있게 실현해가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병화하고 정화가 자기 얼굴이나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하면 경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요.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금 일간인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분이 경금 일간처럼 생겼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일간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누가 봐도 병화처럼 생겼잖아요. 피부도 조금 하얗고 이마도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눈도 좀 선명하고요. 밝은 인상이고 말도 조금 빠릅니다. 당연히 경금 일간인 분들을 만나면 경금의 기운이 살아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경금 일간인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냐? 운동을 좋아하냐? 또는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이 있냐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남자인 경금 일간이 피부가 좀 구릿빛이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낯빛이 어둡다? 이거는 경금이 아닙니다. 경금 일간인 분들은 신금 일간인 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피부 상태를 보면 이 기운이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면 뭔가 억압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경금 일간 분들이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방 몸이 만들어집니다. 헬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어떤 운동이든 조금만 해도 바로 몸이 딱 드러나요. 물론 경금보다는 신금 분들이 피부가 더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참고로 제가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일간에 따라 상담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일간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상담 현장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지는 이 명리 나를 지키는 북이 기본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경금은 일간만 보더라도 가장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간지인데요. 경금이 일지의 신금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일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간을 보고 두 번째는 일지를 살펴야 됩니다. 일지를 보면요.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무토, 임수, 경금으로 돼 있어요. 무토는 편인이고요. 임수는 식신이고 경금은 비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 수를 만나서
맑게 씻긴다. 이걸 뭐라고 하죠? 금백수청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금이 수로 맑게 씻겨서 쌍으로 빛난다, 맑게 빛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금이 수를 만나면 금생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의 기운이 당연히 수로 설기가 되니까 금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목이 화를 생해주는 거, 토가 금을 생해주는 거, 수가 목을 생해주는 거, 이런 것들과 다르게 금이 수를 생해주는 건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금이 맑게 씻깁니다. 금이 반짝반짝 더 예리하게 씻기게 돼요. 그러면 이 신금의 지장간을 보면 경금, 임수, 무토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기인 경금이 중기인 임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맑게 씻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 신중 경금에 뿌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일간과 일지가 서로 혼연일체가 돼 있다. 아주 강하다. 이런 게 이제 신왕한 거고요. 그러면 오행 중에서 가장 주체성이 강한 금오행이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통한 거죠. 이런 건 주체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신왕하고요. 수로도 맑게 씻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일주 중에서 가장 외강한 일주가 뭐다? 이게 경신일주가 돼요. 경신일주분들이 특히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승부욕도 있고요. 그리고 지장간만 보면 이게 득수이청의 형태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되게 강해요. 갑인이 가지고 있는, 목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경금이 가지고 있는, 경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정말 다릅니다. 약간 경신의 리더십은 조금 독선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왜? 주체성이 강하니까.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넘친다 또는 강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 그 정주영 회장,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을 상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이 경신일주였죠. 자기 과신은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하죠. 그리고 경신일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 명예, 의리, 강직함이죠. 어때요? 일간하고 일지만 봤는데 우리가 이런 속성들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월지입니다. 월지. 옛날에는 월지를 가지고 격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 어떤 사주의 쓰임새, 그리고 사주의 빈부귀천, 사주의 고적, 이런 걸 따졌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격국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체적인 힘으로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어떤가요? 또는 명리학이 태동하고 발전하던 시기에는 가문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 너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어? 너 얼마만큼 공부했어? 이거보다는 네 부모가 누구야? 너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어? 이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사회였다는 거죠. 물론 월지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명리학은 계절학이잖아요. 인간은 이 월지의 지배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 러닝하고 반스만 입고 난로 틀고 히터 틀고 그냥 돌아다니죠. 또는 더운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냥 시원하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간이 계절의 영향을 좀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 계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로 계급이 나눠지긴 하지만 월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옛날만큼은 조금 떨어지고 격으로 사주를 품평하는 것 자체를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월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월지는 저에게 있어서 욕망이자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터전, 그릇, 사령부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더 나아가면요. 저는 연주하고 월주를 내면의 자리로 보고요. 일주하고 시주를 현실의 자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월주의 사령부가 바로 월지인 거고요. 일시주의 사령부가 일지인 거죠. 일단 월지로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월지라는 건 내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어쨌든 내 내면의 욕망을 강하게 암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주체가 지금 월지가 술토잖아요. 술토가 편인입니다. 이 사람은 편인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투출이랑 투관 여부를 좀 봐야 돼요. 투관은 같은 오행이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으로 튀어오른 거고요. 투출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술토를 보면요. 이 술중 무토가 연간의 무토로 지금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술중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가 시간 병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변격으로 투관되었다. 술중 중기인 정화가 시간의 병화로 변격으로 투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투출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중 정화가
시간의 병화로 투출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투출과 투과는 엄밀하게 용어를 구분해야 되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투출이라고만 한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튀어오른 지장간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체는 편인하고요. 그리고 평관의 욕망이 엄청나게 강한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연주 그리고 시주겠죠. 나머지 자리를 살펴야 됩니다. 월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원래는 월간을 좀 더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월간에 있는 임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신중, 임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에 튀어오르면 당연히 땅에서 있듯이 하늘에서도 통한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냅니다. 잘 모르고 보면 이 임수는 토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생수도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월간 임수가 신중 임수에 뿌리를 두고 있죠. 제가 아까 연주하고 월주를 내 내면의 자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내면에 강한 욕망을 편인으로 품고 있고 평관으로도 품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걸 되게 잘 쓸 수 있는 사주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장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일간 경금은 술중 신금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근했다라고 해요. 통근했다.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일간 경금은 시지에 있는 술중 신금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는 병화는 바로 밑에 있는 시지, 술중 정화에도 뿌리가 있고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월지, 술중, 정화에도 뿌리가 있죠. 그럼 이 월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임수는 연지, 진중, 계수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쵸? 이 재밌는 게 천간에 있는 모든 간지들이 전부 다 지지에,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이한 사주예요. 이러면 죽어 있는 글자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고 다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잠깐 문제를 내면요. 연주하고 월주, 일주, 시주 중에 만약에 연주도 간여지동, 월주도 간여지동, 일주와 시주도 다 간여지동이라고 할게요. 물론 생이 되냐, 극이 되냐, 충이 되냐 이런 걸 다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힘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연주입니다. 연주는 왜? 일간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잖아요. 그래서 연주가 가장 일간에게 주는 영향력이 미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하고 월지가 전부 다 토로 연합을 하고 있고 이게 토생금이 되고 있잖아요. 시제에 있는 술토도 마찬가지로 토생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토불생금이라고 해서 경금이나 신금은 조토의 생조를 반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적천수에 있어요.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신금일 때 무술월주로 이루어지거나 하면 좀 조토불생금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런데 명리학에서 반드시 무조건 꼭 100%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토불생금이라는 거 금은 조토의 생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거지 무조건 조토는 금을 생조해주지 못한다. 금은 조토에게 기대지 못한다. 조토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지지에서 지금 보면 붕충이 일어나고 있어요. 붕충. 진술, 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붕충은 친구 사이의 충, 같은 토 오행끼리의 충이라고 해서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붕충을 잘 봐야 저는 고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이 진술충을 보면 지장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서로 충을 하고 있죠? 금하고 을목이 쟁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화하고 계수가 쟁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2마리고 을목은 1마리예요. 정화는 2마리고 계수는 1마리입니다. 이러면 뭐가 깨지냐면 2대1로 충이 일어났을 때 1인 얘들, 이 을목, 계수 이런 얘들이 깨집니다. 얘들은 하나씩 있고요. 신금은 지장간에 2개, 정화도 2개가 있잖아요. 이러면 수오행이 깨져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주는 일지, 신중, 임수가 월간으로도 투간했잖아요. 그리고 이 임수는 또 진중, 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신중 임수가 없었고 월간에도 임수가 없었다면 이 계수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붕충을 친구 사이의 충이다 또는 이런 걸 개고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사주의 구조는 이 정도 살펴봤고요. 여기서 12운성까지 또 추가로 봐야 됩니다. 이 경금 일간은 신금 위에서 걸록지에 놓여서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 무토는 진토 위에서 지금 양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경금 일간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무토는 진토 위에서 관대고요. 임수도 술토 위에서 관대에 놓입니다. 얘네들은 되게 힘이 센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화가 술토 위에서 뭐가 되죠? 묘지가 형성되거든요. 묘. 그래서 이 병화는 실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병화가 월지에 있는 이 정화가 투출된 거기도 한데요. 역시 술토 위에 있는 병화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외화내빈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약간 고독함을 품고 있는 연예인 중에 고현정 씨가 병술일주시거든요. 저는 고현정 씨 볼 때마다 약간 병술일주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12운성까지 보면 이 시간에 있는 병화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간과 시간이 서로 충을 하고 있죠. 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대1로 충을 하면 이 글자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붕충 같은 경우는 신금이 2대1로 을목을 때리니까 을목이 크게 흔들려요. 정화가 개수를 2대1로 때리면 개수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술중 신금이 2대1로 진중 을목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을목이 깨집니다. 을목은 이 사주에서 뭐예요? 정제죠. 그러면 정제의 기운이 약하게 드러나요. 아니면 거의 안 드러나거나 또는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깨진다고 하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십성이 부정적으로 되고요. 잘 안 드러나거나 두 번째는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좀 드물지만 육친으로 가는 거죠. 저는 육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진술쟁충에서 을목이 깨진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 사주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대신 이분의 경우 진중 을목 정제가 깨지기 때문에 정제적인 성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정제라는 게 이분에겐 어떤 성향으로 나오죠? 일을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인 걸 떠나서 내가 정도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건강적인 부분으로 목 오행이 부정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요. 이제 근육, 관절 또는 갑상선 또는 눈, 이제 안과 질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주의 구조는 이 정도 살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뭘 봐야 하냐? 용신을 추출해야 됩니다. 용신도 종류가 다양해요. 조우용신, 억부용신, 고립용신, 건강용신, 전황용신, 통관용신 등등 수많은 용신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억부용신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 억부가 뭐냐면요. 이게 억강부약의 줄임말인데 강한 건 덜어내고 약한 건 키워줘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주는 일간 위주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꼭 일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연간을 기준으로 연지도 보고 월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보고 시간을 기준으로 시지도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12운성을 우리가 쓰는 건데 일단 제가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요. 일간을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경신일주잖아요. 이 경금일간이 힘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이건 누가 봐도 무척 신강한 사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성의 힘도 강하죠. 인성도 많고 인다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이 뭐죠? 토, 인성과 금, 비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토, 비겁이요 기신이고요. 토, 인성은 구신에 해당됩니다. 이걸 기구신이라고 하죠. 기구신이 뭐냐? 기신은 내 사주의 균형을 더 깨트리는, 내 사주를 더 치우치게 하는 기운이고요.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사주가 금이나 토가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맞이하면 운이 무척 불리하게 흘러요. 반대로 이 사주가 이 강한 금의 기운을 덜어내줄 수 있는 기운, 그게 뭐죠? 식상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목, 재성이죠. 이 사주에서는 진중 을목이 거의 손상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을경합 금을 해서 얘는 금으로 바뀌어요. 을목을 쓰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간목이 정말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왜? 간목이 들어오면 을경합도 깨거든요. 보통은 신강한 사주의 경우에는 재성이 용신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에서 수식상은 휘신이고요. 용신은 내 사주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덜어내서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기운이에요. 이 사주는 수나 목이 들어오면 무척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그게 뭐냐면 억부용신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똑같은 말로 행운용신이라고도 해요. 나에게 들어오면 사업적인 부분이든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든 또는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가정과 관련된 부분이든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든 어쨌든 나를 이루고 있는 환경이 정말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대운과 세운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대운은 나를 둘러싼 우주적 분위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운은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그 해의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바뀌죠. 이것도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대운은 좋고 세운은 나쁠 때, 당연히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을 때가 있을 거고요. 대운은 나쁘고 세운은 좋을 때,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쁠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대운이 좋다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좋다면 경기가 좋아져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대운이 나쁘다면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IMF가 터지거나. 그런데 세운이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카페가 망할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꾸준히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세운이에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실은 어떤 것도 안 중요하고 어떤 것만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세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운과 세운을 함께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을묘대운을 맞이했다고 할게요. 이 을목은 을경합을 해서 어떻게 되죠? 금으로 바뀝니다. 이건 기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운이 수하고 목인데 얘네들이 토나 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운이 너무너무 더 불리하게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갑신이 들어온다? 이 갑목은 갑경충을 해서 을경합을 풀어줍니다. 이런 걸 포켓세운이라고 하거든요. 포켓세운이라고 해요. 포켓세운.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운이 반대로 나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 사주는 제가 목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경신대운에 경인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인목은 어떻게 되죠? 인신쟁충을 하죠. 이런 건 깨져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경금이 인목을 어떻게 하죠? 극하죠. 천간에 있는 게 지지를 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두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지에 있는 게 천간을 극하면 절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계두와 절각 그리고 기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또 잠깐 홍보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대운과 세운에 맞춰서 원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용의신을 또는 기구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최근 출간한 명리나를 지키는 무기 중구편을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사주는 토나 금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지금 신유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이 신유대운도 되게 불리해 보이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 신금이 병화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병신합 을 해서 수로 바뀌거든요. 이 병화는 원국에서 임수랑 병임충을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건 원국에서 일어나는 충이고요. 대운하고 세운에서 신금이 오면 이 병화와 만나서 수로 바뀝니다. 이런 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신유대운 때 상반기 5년은 신금이 수로 바뀌니까 수가 5년 동안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 정도. 나머지는 유금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대운도 실은 되게 불리한 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금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많이 불리한데 고2, 고3 때 이렇게 해수, 자수, 수가 들어온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이분이 속초 앞바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엄청 많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금이 가득 들어온 대운도 조금 남들보다는 덜 힘들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 기미대운이었어요. 토가 또 조토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기토는 습토지만 특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 거로 추정이 되나요? 당연히 이때죠. 누가 봐도 토토토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주에 토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게다가 인성 혼잡도 되죠. 이분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 힘드셨습니다. 제가 왜 잘 아냐면 이분이 누구냐? 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초코명리 저도 2018년이 축술미가 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런 게 사주가 너무너무 불리하게 흐르게 되는 때예요. 그리고 제가 수나 목이 들어오면 이 사주가 억부적으로 유리하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 계사년 때 이 계수는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뀝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이 사화가 사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죠. 이 수가 너무 좋아요. 왜냐? 이 수가 화를 다시 극해주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화는 이 사주에서 화관성이죠. 얘는 한신입니다. 한신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기운이에요. 그런데 한신이라고 하는 건 잘 보시면 용신의 기운을 조금 덜어가긴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나를 가장 불리하게 하는 귀신의 기운을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신, 희신, 한신을 내 편으로 쓰고요. 귀신, 구신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3대2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지겠죠. 저는 실은 한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2013년도에 어쨌든 화가 들어왔을 때 이 관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거죠? 엉덩이를 붙이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관에 대한 욕망이 좀 생기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이때 공무원 공부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 했다가요. 2014년도에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합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았는데 운이 워낙 유리하게 흘러서 대운은 불리하지만 세운이 정말 유리하게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천간에 떠있긴 하지만 병인충도 있고 술토 위에 있어서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에 뿌리가 오화를 만나면서 완벽하게 생기죠. 그래서 관을 내 편으로 가져가서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2018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 사주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연을 꼽는다면, 가장 유리하게 운을 맞이하는 인연을 꼽는다면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해수가 들어올 때도 너무 좋고 자수가 들어올 때도 좋은데, 이 기해년 같은 경우는 토가 한 번 더 들어오고 기토 타긴되는 게 있거든요.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임수의 기운을 약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가 해수를 또 극하잖아요. 자수 같은 경우는 신자합도 되고 진토가 있으니까 신자진으로 가서 수기운을 확 생기게 해주긴 하는데 경금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았던 해는 이민년과 개묘년은 아니고 일단 이민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편제의 절로 들어오면요, 편제라고 하는 건 내가 활동하는 환경이거든요. 편제의 절이 일간을 기준으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제의 절이 들어오는데, 이 편제의 절이 나한테 용신에 해당된다? 또는 휘신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이사를 하든 또는 직업을 바꾸든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아내가 이때 신축년은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물론 병신합이 되긴 해서 얘가 수로 바뀌지만 진술충미가 돼요. 사형. 이때 조금 골치 아팠는데 이민년 때 딱 초가 되면서 갑자기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나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더니 2달 만인가? 그 전까지는 커피 만들 줄도 모르고 휘낭시에 카페를 했는데요. 디저트 카페. 휘낭시에 만드는 걸 바로 배우더니 카페를 바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개묘년까지도 무난하게 잘 됐거든요. 물론 개묘년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합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묘목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묘수랍을 해서 얘가 화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묘미합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로 바뀌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목 그대로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화하고 목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단 묘목 그대로예요.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갑경충도 되고 갑기합도 돼서 얘는 갑목 그대로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천간에 있는 합, 뭐 갑기합화토, 을경합화금, 무게합화와 정임합화, 목, 병신합화수 이런 걸 다 아시는데 원국하고 대운하고 세운을 보고 어쩔 때 합이 되고 어쩔 때 충이 되는지를 잘 몰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명리학의 일단 1차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국을 놓고 대운과 세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마 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작정을 하고요. 천간에 충과 합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지지가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되게 자세한 사례를 넣어서 책을 썼어요. 명식만 300개 이상 들어가 있을 건데 모두 칼라로 이미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도 책을 읽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게 신강한 사주잖아요. 인다 신강한 사주하고 인다 신약한 사주하고 어쨌든 억부적으로는 용신이 전부 다 재성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인다 신강은요, 한신이 관성이고요. 인다 신약은요, 한신이 비겁이에요. 왜? 인성은 많은데 신약하죠. 일간의 힘이 약하죠. 그러면 그 일간의 힘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신의 힘을 조금 덜어가긴 하지만 기신을 극해서 내 편이 된다. 이 기운이 비겁이 됩니다. 아셨죠? 인다 신강한 사주라서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남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내가 결정한 걸 그대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많으니까 어때요? 일단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거죠. 인다신약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할지 몰라서 자꾸 헤맵니다. 실천력이 좀 약한 거예요. 식상을 인성이 극하니까. 이건 다행히 일간의 힘도 튼튼한데 이 월간에 있는 임수가 신금의 뿌리가 있어서 잘 살아있는 사주입니다. 제 아내가 이 신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답게 일단 요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정말 힘들어해요. 막 주변에 짜증을 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식신의 힘이 잘 살아있는 거죠. 낙천주의자고요. 생활력도 아주 강합니다. 보통 이 경신일주들이요, 만약에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 몸에 군살을 빼야 됩니다. 경신일주는 몸 관리를 꼭 해야 돼요.
그게 자기 기운을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갑목이 진토 위에서 힘을 얻기는 하는데 갑기합도 되고 갑경충도 되고 좀 복잡해지죠.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을경합을 해서 얘가 금으로 바뀌죠. 이런 게 조금 아픕니다. 이 사화는 사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고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바뀌어서 안 좋네? 그렇게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이라고 해서 약한 기운이 강한 기운을 충하면 이 강한 기운이 더 화가 나서 막 들끓어지고 약한 기운이 있는데 강한 기운이 와서 충하면 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적천수에. 그래서 2대1로 충을 하는 거, 3대1로 충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원국에서는 지금 진술쟁충이 일어나는 거 이때 을목이 깨지는 걸 좀 보셔야겠죠. 실은 그 뒤에 이 화관성이 들어오는 건 나쁘진 않거든요. 그 뒤에 뭐 수하고 목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건 참 반길만 한데요. 일단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의 플랜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특히 인다 신강한 사주는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할 거 없다고 집에서 쉬면요 병납니다. 자기 기운이 강하잖아요. 이 비겁의 기운을 우주로 흘려보내야 돼요. 뭘 통해서? 식상을 통해서. 취미활동, 여행, 산책, 운동, 그리고 요리도 해당되고요. 친구들과의 소모임, 수다,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이건 뭐죠? 재화활동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재화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나가서 돌멩이라도 주워 오라고 저는 꼭 말하는 사주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의 사주예요. 실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운명을 숙명이라고 하죠. 명리학이 뭔가 정해진 운명을 보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도 아니고요. 단지 사주 원국을 봤을 때 나는 뭐 방패연이구나, 가오리연이구나 이런 활용도가 어떤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지 그 연을 어떤 종류의 연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대운과 세운은 저는 바람의 방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연을 날리는데 태풍이 부는 줄도 모르고 연을 막 당기면 어떻게 되죠? 연줄이 끊어지겠죠. 내가 연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대운과 세운이 반대로 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연을 날리다 보면 줄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람의 방향이 불면 그때 자꾸 연줄을 풀고 들고 달려나가면서 연을 높이 띄워야겠죠. 일단 이런 사주가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히 직장 생활하는 게 좋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분이라고 한다면 취미활동 다양하게 하면서 계속 자기 몸의 기운을 소모해야 합니다. 재활활동을 하면서요. 한 달에 뭐 돈 얼마 버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이 사주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운이 들어왔을 때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초년에 운이 안 좋게 들어오면요 반드시 말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운도 아니면 대운도 쭉 안 좋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반드시 좋은 세운이 와요. 안 좋은 세운이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좋은 세운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고 원국의 구조를 해석해서 이 사주의 잠재성을 좀 추출하시고요. 파악하시고요. 이 사주의 잠재성은 월간에 있는 신중임수죠. 그리고 편인이 많으면 저도 압니다. 편인 도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편인 도식 아닌가요라고 하시겠지만 월간에 있는 임수는 다행히 일지 신중 임수의 뿌리가 있어요. 실은 이 임수가 진중 개수의 뿌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뿌리를. 그런데 일지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일지가 무슨 자리죠, 여러분? 건강, 직업, 배우자죠. 이건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발판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을 상징하는 자리에 월간의 식신이 있다? 이게 강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 아내가 이민년이 됐을 때 이 신중 임수가 한 번 더 투간한 꼴이 되잖아요. 이때 갑자기 카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식신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현실에서 이걸 내 걸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월지에 있는 술중 정화가 병격으로 시간의 병화로 투간했다? 투출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평관에 힘이 강하다는 건데 평관은 어떤 뜻이 있죠, 여러분? 세력, 브랜드, 가오, 명예 같은 게 있죠. 제 아내는 여성의 경우에는 관이라는 게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제 아내는 실은 연애를 많이 안 했었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대요. 저는 그런 것도 좀 편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카페를 할 때 정관이 강한 분들은 단골 고객을 잘 챙기면 좋거든요. 근데 편관이 강하면 뜨내기 고객 있죠. 처음 보는 고객, 잘 안 오는 고객 이런 분들한테도 한 번씩 크게 쏘면서 내 편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거 확 다 주면서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 주문을 하면 기분 좋게 깎아준다거나, 실은 이제 이 시간에는 평관을 저를 의미하는 자리로 어느 정도 연관을 짓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빼는 걸로 하고요. 대략적인 틀에서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조코명리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보시면 2년 전이군요. 사주를 풀이하는 일반적인 순서와 방법이라고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 사주 제가 풀이하는 거 3시간 반 동안 이런 영상도 올렸고요. 제 영상들 중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조회수가 높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이 영상들 바로 보시면 명리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사주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드리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를 하면, 사주를 순서대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이 명리 기본편하고 중급편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저 웬만하면 강의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강의를 본 다음에 잘못하면 너무너무 이제 강의를 보다 보면 편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남았는지를 마지막에 복기하거나 상기해보면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그냥 밑줄도 긋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거기 있는 내용들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장에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필사도 하고, 결국엔 책으로 공부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두뇌에 장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이 영상들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출간한 책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파이님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잉. 여러분 저 진짜 딱 하나만 더. 8월 3일 토요일날 이때 북토크를 합니다. 제가 책 출간했잖아요.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중급편. 이거 북토크를 하는데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8월 3일날 토요일날 대전역 부근에 있는 모임공간 국보 401호 이쪽에서 120분 선착순으로 모셔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켓 입장료가 10,000원이고요. 주제는 사주를 공부하다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예스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또는 초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책은 물론 이렇게 북토크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떠요. 여기에서 바로 구매 누르시면 되겠죠? 혹시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전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남은 시간 안녕히 계세요.